또 성인지 예산이 32조야. 남녀 네. 평등을 위해서 1년에 32조를 써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45조. 예. 작년에 쓴 게 45조인데 예. 출산은 25만 명이었는데 1인당 1억 6천만 원씩을 썼는데 그 산모들한테 1억 6천만 원 줬습니까? 쓸데없는 예산만 길바닥에다 예산이 없느니 있다고 소리하는 국민들은 고생 더 해봐야 돼. 고생 더 하라 이 말이야.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네, 허경 총재님. 네, 저 지금 인터뷰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총재님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저녁 시간 기준으로 이 허경영 총재님의 이 서울시장 출마에 관한 기사가 한 100개 가까이 올라온 걸로 알아요. 네이버랑 다음 또한 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달린 누적 댓글들도 이 총재님 관련한 이 댓글들도 이 어제만 해도 한 1만 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어제 저녁 여러 종편 방송에서도 이 허경영 총재님의 공영제 정책을 방영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관해서 이 네티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자면 와, 무보수로 일한다는 거 진짜 참신하다. 세금 걷어서 빼돌리고 쓸데없는 공사하고 북한 지원해주고 그럴 거면 차라리 정말로 이 허경영 말대로 배당금으로 주자. 이제는 허경영이 더 나아 보인다 등등 굉장히 뜨겁고 긍정적입니다. 근데 물론 이 과정에서 아니 돈을 그렇게 주면은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또는 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 기초 재정이 튼튼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한 주장도 보이고요. 또한 아니다. 그동안 낭비되는 여러 예산들 절약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적어도 기성 정치인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다라는 등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 서로 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다시 한 번만 더 이 총재님만의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이 허경영 총재님만의 이 획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마련은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70% 줄이는 거예요. 절약 550조에서 약 560조 되는 국가 예산에서 70%를 줄이면 절약하면 한 400조가 남아요. 그 400조 플러스에다가 조세 제도를 통합하면은 한 100조가 늘어나요. 세수가 고소득자 탈세 방지가 탈세를 방지하면 연간 한 100조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특수사업자를 500만 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브로커죠, 브로커. 브로커들이 세금을 안 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브로커들에게 특수사업자를 한 500명을 내줄 거예요. 신청만 하면 다 주니까. 그러면 중간에 뭐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든 변호사를 소개하든 부동산 업자한테 부동산을 갖다 주든 소개하든 소개비가 있어요. 그런 것이 간접적으로 지금까지는 세금으로 안 했거든. 비공식적으로 거래가 됐어요. 그걸 합법화하면은 그것도 한 100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략된 돈 400조 하고 예산 절감한 거 400조에다가 지금 한 게 조세제도 통합에 100조 나오죠. 네. 고소득자 탈세 방지가 한 100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사업자만 500만 명 만들면 100조가 나오죠. 네 번째는 재산 비례 벌금이 있어요. 벌금을 지금처럼 매기지 않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례해서 벌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택배를 하거나 택시기사나 트럭 기사들은 세금이 10분질로 벌금이 10분질로 줄어요. 벌금 액수가 10만 원짜리면 만 원, 50만 원짜리 5만 원짜리면은 5천 원. 알겠죠?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교통신호 하나 위반해도 1,000만 원.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1,000만 원 나오는 사람은 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요? 돈이 한 100억 정도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소득자들이 법을 어길 때는 그리고 재산 비례 벌금이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교도소를 폐지하면서 재산 비례 벌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도소를 폐지하고
가능하면 벌금형으로 때려요. 아주 중형자들 말고는, 아주 큰 범죄자 말고는 전부 벌금형으로 예. 사람이 웬만하면 나오게 합니다. 아주 큰 범죄자들은 교도소에 그대로 넣고? 그대로 들어가고. 예. 그래서 아주 큰 사업자, 범죄자들도 일반 범죄, 뭐 살인, 강도 이런 게 아니면은 재산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벌금으로. 네. 그러다 보면 연간 거의 한 100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조세제도 통합에 100조, 고소득자 탈세 100조, 특수사업자 100조, 재산비례 벌금 100조. 그러면 400조가 늘어나죠. 거기에다가 국가 예산 절감 400조, 800조죠. 맞습니다. 그러면 800조면 국민 배당금을 주고도 남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총재님만의 전략으로 800조 원의 세수를 더 확보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동안 800조는 자동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양적 완화 이제 2,000조는 그 별도입니다. 그런 지하 자금도 또 들어 있어요. 900조 정도 들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800조를 가지고 국민 배당금만 주면은 결혼 문제, 우리가 육포라고 그러잖아요. 예. 연애 포기, 그렇죠.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주택 포기, 취직 포기, 대인관계 포기. 이 육포 때문에 출산 예산은 작년에 45조를 썼어요. 그런데 인구는 25만 명을 낳았으니까 인구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40만 명 낳던 애들이 15만 명이 줄었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1년에 45조를 썼는데 예산을 적게 쓸 때는 애들이 늘어났는데 정부가 출산 예산을 많이 쓸수록 애들은 안 태어나요.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예산을 작년 경우에는 출산 예산 45조를 25만 명한테 1억 6천만 원씩 논아줘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10원도 안 줘요. 네. 그러면서 출산 위해서 썼다는 거야. 그게 이게 예산 전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예산 전용과 낭비가 너무 심해요. 이거는 실제 출산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려면 뭡니까? 국민 배당금을 150만 원씩 주고 부부가 300만 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누가 결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다 연애 비용을 20만 원씩 줘요. 연애 공영제로. 또 결혼 공영제로 결혼 비용을 또 1억을 주고 주택 문제를 2억을 무이자로 줘요. 3억을 주잖아요. 또 이제 출산하면 또 5천만 원 주잖아요. 또 10살까지 키울 때 주부수당 100만 원 준다면 전업주부수당 매월 100만 원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주부들이 150만 원 받아. 예. 또 전업수당 100만 원 받아. 이게 전부 이게 시스템이 연결돼 있죠. 이 메커니즘이 전부 국민 배당금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국민 배당금만 줘도 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왜 1년에 45조를 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45조 안 써도 돼요. 예. 국민 배당금 주면은 자동으로 출산이 늘어나요. 그리고 애 낳는데 돈 주죠. 결혼하는데 돈 주죠. 연애하는데 돈 주죠. 이렇게 되는데 국민 배당금 없이 실업자로 있는 애들한테 연애 수당 준다고 결혼합니까? 안 하죠. 출산 수당 준다고 애 낳습니까? 안 하죠. 결혼 수당 준다고 결혼합니까? 이거요. 국민 배당금이 앞에 있고 그다음 이게 시리즈로 나가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예산 550조 중에 400조를 70%를 국민 배당금으로 주고 국가 예산은 선심성 공사 이런 거 이제 안 합니다. 공공공사 아주 축소해버려요. 거기에 민관의 부정이 많아요. 무슨지 알겠죠? 공사가 많을수록 민관의 부정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국회의원들 무엇 때문에 월급을 줍니까? 월급 안 줘도 서로 하겠다고 줄 서요. 그런 사람만 출마하라고 그래. 네. 자격을 제한해버려요. 아니 월급 안 받겠다는 사람 보좌관 월급이 3,000명이잖아요. 예. 국회의원 월급이 300명이잖아요. 이거 합치면 1년에 1조 8천억. 지자체 안 해도 되는데 지자체 의원들 월급이 1년에 지자체가 1조 7천억을 써요. 급료가. 예.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부어버려요. 그거 안 줘도 서로 하겠다고 그래. 국회의원 당신들 와서 네가 보좌관, 네가 월급 주고 네가 국회의원 해라. 그런 사람 천지만지입니다. 100명만 뽑으면 돼. 무보수, 명예직, 후원금도 받게 해서는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기업체 가서 후원금을 자꾸 받게 되면은 합법적이거든요. 그걸 받게 되면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기업가들, 재벌들 편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을 누가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세비 못 받게 하고 후원금 못 받게 하면 아니면 뭐 생활연금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있다가 연금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봉사를 해야 되는데 돈 국가 예산 뜯어먹으러 오면 되나요? 안 되죠. 그 국가 예산은 쓸데없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첫째입니다. 이제 방만한 선심성 공사, 전시행정 전부 뜯어고쳐야 돼. 내가 서울시장 나가면 70% 예산을 줄이겠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쓰잘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시민단체다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게 뭐 의용단체 아니고서야 줄 리가 있나요? 이런 방만한 서울시 행정 100% 뜯어고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이 없다. 국민배당금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 승패가 달렸어요. 앞으로. 지금 카드비 때문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5,000명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중에 카드 빚을 못 갚아가지고 맨날 말이죠. 딱지 붙고 압류 오고 경매하고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는지 압니까? 이 세계 12국가가 자살 세계 1위라는 건 뭔가 국회의원들이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었다는 결론이에요. 이거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나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또 뭐 사상범으로 들어가 있는 이석기, 한명숙 총리 이런 사람도 사면 복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야가 균형 있게 정치인들을 사면 복권한 다음에 화합을 해서 통합해 나가야 돼요. 이거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 멀쩡한 대통령들을 갖다가 억지로 범죄의 혐의를 덮어 씌워서 보복 정치 끝내야 됩니다. 나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기 때문에 보복 정치 안 해요. 헌법을 고쳐서 절대 전직 대통령은 국민이 역사가 심판해야지 법이 심판할 수 없다. 규정을 넣을 거예요. 퇴임한 대통령은 누구도 수사할 수 없다. 이래야 누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지 누가 감옥 가려고 대통령 합니까? 나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애국 안 하겠다는 대통령은 이 세상에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뭐 정치 소질이 없어 정치를 잘못할지 몰라도 그거를 책임을 묻고 그 별것도 아닌 거 뭐 민간인 만난 거 뭐 재벌이 말 한마디 사준 거 뭐 이런 걸 굳이 법률적으로 들이댄다면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국가 예산 여기에서 국민 배당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은 남아 돌아갑니다. 남아 돌아가. 총재님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출산 예산으로 1년에 40조씩 쓰는데 45조 작년에 쓴 게 45조인데 출산은 25만 명이었는데 1인당 1억 6천만 원씩을 썼는데 그 산모들한테 1억 6천만 원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땡그랑도 안 줬어요. 그 돈을 어디다 썼냐? 예산 전용이라 이 말이에요. 또 성인지 예산이 32조야. 남녀 평등을 위해서 1년에 32조를 써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어떻게 남녀 평등을 위해서 32조를 씁니까? 이런 정신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32조 그 예산 전용 아닙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공무원들은 예산이 남으면 다음 해에 예산을 못 받는다 해가지고 그거 못 쓰면 자천시켜버려요. 그 예산을 강제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래 연말 되면 막 공사가 여기저기서 부실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총재님 그러니까 지금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는 이런 이야기 하면 목에서 피가 올라온다니까. 야 진짜 출산 예산으로 45조 낭비하고 또 성인지 예산으로 30, 40조 낭비하고 그래도 돈이 80조가 넘는 돈이 90조인데 그 90조는요 그렇게 안 써도 되는 돈입니다. 안 써도 출산율은 0.7%. 써도 0.7%. 그러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 결혼율이 3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출산율은 지금의 0.7%에서 또 반토막이 나요. 지금 예식장에 함부로 행사를 못하니까 결혼식 취소한 사람이 전체 결혼자 중에 30%예요. 그러면 출산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실업자들이 돼가지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누가 애 낳겠습니까? 애 낳아가지고 뭐 또 자살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출산율은 예산은 내년에 한 50조 쓰겠죠 또. 그런데 내년 출산율이 늘어날까요? 아니죠. 근본적인 국민 배당금을 주지 않는 한 쓸데없는 예산만 길바닥에다 퍼붓고 자기들 예산 전용해서 어디다 쓰는지 나는 다 압니다.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산 낭비 이거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숫자의 비제입니다. 여러분보다 지능이 다르니까. 네네. 난 대한민국 예산 들여다보고 호복 돌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대통령에서 월급 받으려고 대통령 합니까? 월급 안 받아요. 내가 월급 안 받고
대통령 판공비 내 돈으로 내놓겠어요. 서울시장 월급 안 받습니다. 예. 시장 판공비 100억 내 돈으로 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목숨 걸고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왜 정치인들은 앉아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앉아 있어요? 맞습니다. 예산 안 줘도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월급 안 줘도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명심하기 바래요. 예산 타령하는 놈은 나중에 중형으로 다스려야 돼. 맞습니다. 예산이 없느니 있다고 소리하는 국민들은 고생 더 해봐야 돼. 고생 더 하라 이 말이야. 일단 출산 정책으로 45조 날라가고 성인지 예산으로도 또 32조 날라가고 또 그 보도블록 깐다든지 그 선심성 예산 그 쓸데없는 공사 하는 걸로 또 국가 예산에 몇십 조가 날라가고. 몇십 조 아니고 그런 걸로 나가는 돈이 400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가 예산 550조 중에 예. 400조를 전략할 수 있는데 그 400조가 뭘로 나가냐? 공공공사, 쓸데없는 공사. 예. 쓸데없이 성인지 예산처럼 쓸데없이 또 지자체 예산 1조 7천억 조. 예. 국회의원들 월급 안 줘도 되는데 1조 8천억 조.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냥 또 성인지 예산이 32조를 써. 예. 이거 뭐 출산 예산이라 해가지고 45조를 써. 예. 그거 안 써도 출산율은 똑같아요. 예. 그러면 그런 예산을 왜 씁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써야지. 그러면 아예 현금으로 애 낳는 여자들한테 5천만 원 1억이라도 줘봐요. 예. 그러면 또 애를 낳을지도 몰라. 이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총재님께서 몇 개 나열 별로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100조가 넘어가니까 지금 나라에 주시고 이건 낭비하는 예산 말이죠. 뭐 예. 성인지 예산 남녀 평등을 위해서 32조를 써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 쓸데없는 거죠. 쓸데없는 거죠. 또 애 낳는데 뭐 45조를 썼다는데 애 낳는데 45조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예산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요, 그 예산 말고도요, 국회의원 월급, 지자체 월급, 뭐 이런 거 운영비, 국회 운영비, 이거요, 예. 뭐 완전 칼만 안 들었지. 굉장히 무서운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뭐 예시들을 보니까. 칼 들고 들어간 집에 강도, 그 뭐 돈 몇백만 원 털어간 사람, 그걸 뭐 중형을 때리잖아요. 예산 낭비 이거 죄 아닙니까? 이게 한 수만 배 더 중죄죠. 그렇죠.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좋은 말 할 때. 예. 나 월급 받으려고 대통령 시장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구하려고 시장 되려고 하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멍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있는데도 엉뚱한 사람들이 다 닦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합니까? 삼성 이재용은 왜 잡아넣습니까? 예. 나라 경제가 달린 기업체 회장을 법률로만 따집니까? 안 되죠. 공의가 그거 말이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의가 중요해요. 전체 국민의 이익이 중요합니다. 무슨 정의 따위 그 정의는 공의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법률로만 따지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기업은 국가가 오히려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예. 웬만한 거는 봐줄 수도 있습니다. 노다지 잡아넣어요? 대한민국을 잡아넣은 거예요. 대한민국을. 네네. 전 세계인이 보는데 한국의 대표 재벌을 부도덕한 놈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국민이 경제가 우리 국민 이미지가 뭐가 됩니까? 맞습니다. 절대 대한민국을 잡아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하는 오너가 도둑놈이구나. 전 세계 다 홍보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잡아놓으면 대한민국 정치꾼들 전부 대통령 도둑놈이구나. 대한민국을 잡아놓은 거예요. 대통령을 잡아놓은 게 아니라 대통령과 재벌은 함부로 잡아놓으면 안 돼요. 잡아놓고 싶어도 역사가 심판해야 되지 법의 잣대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400조 낭비하는 예산 400조가 그게 무슨 장난입니까? 이 예산 400조가 어떻게 낭비되는지 확실히 이해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총재님께서 그와는 별개로 양적 완화 2,000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양적 완화 2,000조는 예. 국민 배당금을 주는데도 150만 원씩 주는데도 예. 빚이 기존적으로 빚이 1,800조가 있어요. 서민 가계 부채가 이거를 2,000조 양적 완화 해가지고 개인 부채를 국가 부채로 전환하는 거예요. 네네. 개인 부채는 1년에 국민 가계 부채 1,800조가 1년 이자를 국민들이 100조 정도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빚쟁이가 돼요. 예. 마침 눈사람 불어나듯이. 그러니까 국민 가계부채를 국가가 끌어안는 거죠. 국가가 끌어안는다. 양적 완화 2,000조를 해서 그걸 해결해 주게 되면은 이중으로 나가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1,800조를 갚아야 되니까. 그게 대충 금융권이 많아요. 그러면 금융권으로 돈은 흡수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융권에 돈이 흡수되기 때문에 인플레가 안 생깁니다. 그 대신 국민들이 1년에 100조의 이자를 안 내게 돼요. 예, 2,000조 중에 1,800조가 금융권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그렇죠. 최대로 해봤자 한 200조 정도만 시장에 2,000천이
풀어지죠. 이 금융권에 이렇게 돈이 금융권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 2,000조에서 또 900조 정도는 지하 자금이 흡수돼요. 양적 완화 돈을 2,000조를 찍는 게 아닙니다. 화폐 변경을 해버리면 돈의 모양을 바꿔버리면 부정한 무슨 게임 해가지고 몇백억씩 땅속에 묻어난 돈들은 디자인이 바뀌니까 쓰레기가 돼요. 안 찾아가는 돈, 신고 안 하는 돈, 그게 한 900조 정도 돼요. 아, 그렇군요. 그게 보태지니까 실제 양적 완화는 1,100조 정도. 아, 네네. 오차가 있으면 한 1,000 몇백조 정도. 와, 총재님 그러면 국가 부채가 우리가 지금 40%, 예. 한 50%, 48%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국가 부채가 약간 90% 정도 됩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가 238%예요. 그렇잖아요. 예. GDP 대비. 와. 우리는 GDP 대비 기껏해봐야 90%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국가는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가계부채를 국가가 안아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지금 GDP 대비해서 한 100%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100%가 우리 GDP 대비에 100% 똑같죠. 예. 우리 GDP 1,800조인데 예. 국민 가계부채가 딱 1,800조가 돼버려요. GDP 대비 100%, 우리 국가 부채는 GDP 대비 40%예요. 지금 한 45% 됐죠. 예, 예. 그러면은 일본은 GDP 대비 일본 국가 부채가 238%, 민간 부채는 60% 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민간 부채가 97.9%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거 낮춰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국민 배당금 줘도 쓸 수가 없고 은행으로 갖다 줘야 돼. 아, 맞습니다. 이자 내다가 볼일 잡아. 이 악성 이자 내는 거 악성 카드 돌려막기. 예. 이거 해결해줘야 됩니다. 이 악성 카드 돌려막기가 피를 말리는 거예요. 이 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허경영위원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 가계부채 1,800조를 우리가 100% 갚아버려 주면은 국민 배당금 주는 거 가지고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다 하죠. 예. 그러면 출산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 공약은 33가지가 메커니즘이야. 예. 야, 그럼 가계부채는 아예 100%에서 0%로 만들어버리고 0% 만들어버리고 정부 부채는 반면에 양적 완화 2,000조로 한다고 하지만 40%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 중에 1,000조만 실제로 찍어내가지고 한국은행을 통해 빌려오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다시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예, 나머지 1,000조는 사실상 지하자금으로 1,000조 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화폐 변경을 해버리고 그 1,000조 원을 대신해서 그걸.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인터넷 게임이나 이런 거 가짜로 음란물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은행에 넣지 못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5만 원짜리로 바꿔가지고 마늘밭에 묻어놨고 어디다 숨겨놓은 돈이 많아요. 이거 화폐 변경 빨리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은 돈의 디자인만, 돈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예. 돈의 디자인만 바꾸면 예.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 신고 못해요. 부정하게 벌은 돈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 부채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네요. 어쨌든 지하자금을 회수한 거니까. 회수한 거니까. 정부 부채는 1,000조만 늘어나는 거지. 아, 그렇군요. 야. 그 1,000조도 다시 회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은행과 정부가 주고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결국에 은행은 이 정부에 기속되어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렇죠. 그 사람들 부채를 탕감해 주는 만큼 그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적게 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돈을 국민한테 줘가 은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돈을 통과하고 은행 빚이 있는 사람은 그걸 삭감해요.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를 돌려주는. 1억씩을 줄 때 한 가정에 5인 가족이면 5억이 들어가잖아요. 1억씩 주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그 은행 빚이 있으면 그걸 상환한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아, 예, 예.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돈이 움직이는 거는 얼마 없어요. 아주 국민의 부채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아, 진짜 천재적입니다. 국민들이 1년에 100조를 예. 시장에다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우리 경제가 살아요. 근데 은행에 100조를 갖다 주는 거야. 그리고 못 내면은 경매, 그냥 파산, 이런 절차가 진행되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정부 부채는 50% 정도만 늘어나고 가계부채는 대신에 100%가 다 내려가고.
다 내려가 버려. 이야, 진짜 이런 생각을 진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총재님? 아니 지금 국회의원들이 밥 먹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와, 진짜 이건 정말로 간단해 보이면서도 이거는 이런 생각은 진짜 총재님 말고는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나는 이걸 갖다가 몇십 년 전부터 이걸 주장해오는 사람 아니야. 내가 6년 전에 트럼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바이든 부통령 때문에 트럼프가 탄핵과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부통령 위험하다 이야기했죠.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트럼프는 탄핵을 조심해야 돼. 트럼프가 뭘 조심해야 될까요? 트럼프가 첫째, 탄핵을 조심해야 돼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손잡아가지고 트럼프를 날려버릴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탄핵을 2번씩이나 추진됐잖아. 그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통령 때문에 일이 좀 복잡하게 됐죠. 또 뭐가 뭐냐? 암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줄을 서 있어.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부통령을 잘 임명해야 돼.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내가 연예인은 좋고 그러나 선거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 졌어요. 예. 네. 내가 좀 바쁩니다. 들어가세요. 네, 총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자, 천사 들어갑니다. 천사 들어가라!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